서기 2000년 이후 북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모로코에 입국하게 되고 그가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땐 그 수가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250여 명이었으나 그의 사역자 강제 추방으로 인해 정기적인 연합 모임은 어려워지고 사역자 외국인은 현지인의 모임에 참석할 시 즉각 추방되었습니다. 이렇듯 만남 자체가 불어된 상황이기에 상호간에 공유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을 지나 현재 2021년 현 시점에서 볼 때 사역자의 수는 조금씩 증가하여 그 당시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로코 내의 베르베르족 사역자는 몇 개의 팀에 불과하고 한국 사역자는 저는 이제 TIM 대신교단 소속입니다. TIM 소속 한 가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TIM의 모로코 남쪽에 분포되어 있는 신라 베르베르족 사역 A 도시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IM의 베르베르족 사역 역사는 그리 길지 않기에 CPM 적용을 기점으로 적용 이전과 적용 이후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PM 사역 전략을 적용한 이전의 시기입니다. 1년 차죠. 2009년 갭 선교의 주관으로 미국 남침례 교회 국제선교부 소속 사역자를 통해 일주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8명의 5년차 이상의 북아프리카 사역자들이 CPM 전략을 소개받은 것을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에서 사역적인 돌파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당면 문제 앞에 1차 CPM 세미나는 현장에 적용한 북아프리카 사역자들에게는 물론 제가 속한 모로코 베르베르 지역에도 10여 명의 관심자 및 개종자를 얻게 되는 긍정적 결과물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 차에는 2010년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동일 갭 선교단체의 지원하에 100여 명의 사역자들이 연수 제한 없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1차 CPM에 관한 교육에 따른 현장에서의 적용한 사례 간증을 통해 돌파의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사역자들이 돌파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그 이후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CPM 전략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사역지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는 의지와 열정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갭 선교회의 사역은 해당 단체의 사역자가 단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적 지원을 통해 북아프리카는 물론 모로코와 베르베르 사역의 CPM을 통한 전략적 사역의 목표는 물론 세계 복음화에 다듬어지지 않은 비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3차에 걸친 100명 이상의 사역자가 추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와 사역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각종 프로젝트, NGO 사역자들은 중단되었으며 심지어 장기적인 긍휼사역, 고아원 장애센터 등 이러한 것들도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5년이 지난 후에 다소 완화되었지만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개인적인 전도와 양육 등은 어떠한 제재나 단속이 미치지 않은 사각지대 또는 무관심의 영역으로 평안한 상태에서 CPM 전략에 따른 지역 리서치, 전도 등의 사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2009년, 2010년도에 1차, 2차에 거친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CPM 전략적 세미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시점에 모로코에는 선교사 150명가량이 추방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전도와 사역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실하 남부 베르베르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저에게는 하나의 마을을 선정하고 20km 내의 마을을 리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수, 가구수, 학교, 병원, 주거 환경 등등 이후 해당 지역 내에 산간 T마을을 선정해서 관계가 형성된 형제를 통해서 그 고향을 리서치하게 된 것이죠. 단계적으로 5차례 계획적인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방문했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고 사진을 나눠주며 그들과 관계성을 유지하고 지역개발 차원으로 1, 2, 3차를 방문했습니다. 4차 방문 때는 복음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보일까라는 차원에서 전도를 해봤고요.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제 5차 때는 제가 노트북과 복음 자료와 현지인 동역자와 함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둘씩 짝지어 전도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T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행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얻어진 좋은 결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2011년도 두란노 해외 선교회라는 단체로 듀얼 멤버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베르베르 사역에 대한 전략적인 것들을 나누면서 이 베르베르적 복음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시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CPM 전략 적용 이전 시기를 제가 3년 차에 걸쳐서 지금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에 28명의 5년차 이상 사역자들이 스페인에서 갭 선교단체를 통해서 교회 배가 운동 이 전략을 배웠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다시 열리는 그 동안 저는 현장에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될지 안 될지 과연 여러 선교 전략이 있는데 그 선교 전략 중에 하나로서 저는 이해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도 긍정과 부정의 시각을 갖고 그 교육에 임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에 대한 복음화를 위한 세미나를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개최를 해서 우리를 섬기는 이 갭 선교단체의 여러 섬김에 감동이 되어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전략 포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고 하나만 잡자 딱 한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것이 현장에 적용했을 때 과연 이것이 먹힐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간 시행을 했고 그 시행 결과 10명의 개종자들을 얻게 되는 결과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2단계 적용이죠. 이제는 CPM 적용 이전에서 이제 CPM 적용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년차 CPM 적용 4년차 2012년도에 온누리교회에서는 블레싱 사하라에 초점을 맞춘 시기입니다.
단체는 물론 교회 차원에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CPM 교회 개척에 비전하에 전도팀이 방문하기를 요청하였고 6월에서 8월 사이 3개 팀이 방문하여 각기 다른 지역을 A도시와 M도시 그리고 I도시 등 10개조로 나뉘어 베르베르족 마을과 가정을 방문하여 문화체험을 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3개 팀이 10개조로 나눠서 6월과 8월 사이에 전도여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는 개인 사역자의 1년치 전도 분량으로 추후 참고해야 할 사항들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사역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이러한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2010년 전도여행을 적용한 결과이죠. 그 외에 비동역자와 함께 현지인입니다. 4명의 관심 개종자와 10개의 마을 전도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하여 전도 리스트를 작성하였으나 개인 사역으로 다수의 지역에 있는 여러 인원과 원거리 이동 및 전도와 양육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렇듯 4년차까지의 사역은 CPM 전략을 적용하여 돌파를 이루는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계적으로 지역을 연구하고 방문해서 전도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얻었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마을들을 개척하는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마을에 방문하고 접근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개종자들을 얻는 일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고 혼자 이 사역을 다 감당을 하다 보니 제 역량이 고루고루 다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5년차 2013년도는 네트워킹을 통해 여러 지역을 개척하는 계획과 여러 복음자료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랍어, 대리자, 베르베르어로 된 복음자료들을 문서, 오디오, 비디오로 편집하고 보관하고 기독교 신앙고백서를 대리자로 번역하는 등 오디오 제작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력의 부족과 번역의 어려움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더딘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육을 하고 제자 삼아야 된다는데 주안점이 맞춰진 것이죠. 그래서 그에 필요한 각종 교육 자료와 복음 자료들, 복음은 항상 전해야 되고 양육은 계속 이어져 병행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소그룹이 형성되어 계속적으로 이러한 재생산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을 생산해내야 되는 것이 여기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으로 계속적으로 병행했지만 특별한 어떤 진척이 있었다기보다는 재생산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이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첫 번째 딜레마로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월 달에 아부다비 전략 모임을 통해서 TIM 정책과 전략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지침을 전달받고 교회 개척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다시 세우고 마그립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로코 내에 크게 세 부분의 베르베르 종족인데 남부 실라 베르베르는 제가 담당하던 곳이고 중부 이마직, 북부의 리피 베르베르 이 지역을 제가 방문하고 이렇게 한번 탐방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한인교회로서 선교적 가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히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13년도, 14년도 요때 라바트 수도에 있는 한인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한인교회를 담임하면서 이 선교적 과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뤄낼 것인가 해서 중부와 북부
남부는 해오던 사역이고요. 현지인 지도자를 통해서 좋은 일꾼을 지원받고 그 중부와 북부 지역을 개척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거리가 다소 있어서 사역적으로 적절하진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협력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6월 터키에서 이 전략 모임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해오던 이 CPM이 왜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못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다시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했고 그 분석된 것들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또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전도와 양육을 통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소모임들은 발생을 했지만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이 CPM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여러 명의 개종자가 생기는 것도 나쁘지 않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CPM 전략은 재생산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적으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이렇게 개척되는 교회 개척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명, 4명의 개종자, 특별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3년간 한번 그 사람들만 집중해서 제가 사역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문맹자입니다. 다 문맹자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의 90%가 문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한 달, 2달, 석 달 거쳐서 해낼 수 있는 기본 교육과 이런 제자화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거기에 저는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제 바로 옆집 살면은 뭐 매일 만나서 가능도 하겠죠. 그러한 차원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다 보니 이게 3년이 가는데도 근본적인 재생산의 실질적인 열매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됐지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이지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율법주의 신앙에서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깨닫는 이 복음을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메시지들을 통해서 또 삶으로 적용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 이것저것 다 처음 시행착오 오니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해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적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해봤는데 결국은 이 2016년 이때까지 모임은 갖춰지고 또 사람은 또 양육이 되고 또 했지만 이 개개인들이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개인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전도를 하지만 실질적인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에 다시 이 본부와 이 교회와 여러 현장의 어떤 팀 사역이라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집중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시간들이 팀 사역 위주의 단계로 사역적 형태가 바뀌면서 이 CPM 전략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요약 정리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CPM 적용 이전과 적용 단계와 적용 후
이것을 평가해 볼 때 CPM 전략을 통해서 현장의 베르베르족에 대한 복음 전도와 양육의 돌파가 이루어졌다. 예, 두 번째는 이러한 CPM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 다방면 여러 지역에 여러 모임들이 있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돼요. 소수 인원을 모아 특별히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화시켜 재생산을 이뤄내고자 했는데, 문제점은 뭐냐? 예, 문맹자였고, 또 문맹자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개개인들이 은밀하게 복음은 전하고 있지만 나누는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모임을 리딩할 수 있는 아직 그만큼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역량이 부족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것은 이들의 삶의 현장과 저의 삶의 현장이 거리가 멀고, 그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시간이 많지만 또 모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문맹자들과는 항상 함께 같이 살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끝으로 이 사역을 계속 펼쳐나가고자 했으나 팀 사역으로 이 사역에 약간 수정과 변화를 이루면서 거기서 발은 떼지는 않았지만 직접적인 모든 비중을 축소했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 이 향후 이 북아프리카에 분포되어 있는 베르베르족의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의 퍼즐을 완성해가는 가운데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부와 북부도 있지만 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CPM 방식으로 복음화를 이루던, 아니면 CPM과 일반적인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이루던, 어떠한 방식을 이루던 그 복음의 효과가 분명히 노력하는 만큼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깨달은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계속적인 지원과 여러 창의적인 방법과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팀으로서 또 협력으로서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으로서라는 얘기는 개개인이 한계성을 분명히 제가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본다마는 팀으로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굳이 CPM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주도적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 교회가 이러한 비전을 갖고, 이러한 비전 하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러한 서포트를 국내외적으로 하고 함께 협력해요. 건강한 교회로 현지인 교회가 자립하고, 건강한 교회로 이 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실천적으로 현장에 나아갈 때, 그죠? 한국을 비롯한 국제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여러 국제 사역과 단체 교회들이 협력하여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더디지만 한 명의 제자를 분명히 삼고, 그죠? 그 분명한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져서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이렇게 계속되어져 한 사람의 제자를 삼는 데서 민족을 제자 삼는, 한 사람의 베르베르인을 개종을 해서 그 한 사람이 가정, 친척, 이웃, 이렇게 전도됩니다. 이 관계성으로 돼서 비록 더딜지라도 이러한 단계가 결국에는 이 베르베르 전체가
제자화되고, 그죠? 민족이, 종족이 제자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아프리카가 복음화되고, 북아프리카가 복음화됨으로 하나님의 이 지상명령의 이 남은 가업이 다 완성되는 그러한 퍼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로 우리는 꿈꾸고 희망하고 또 바라보는 것이죠.